안녕하십니까. 젠트리움 크립토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실전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입, 손절, 청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감이 아닌 시스템으로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매매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항상 늦은 진입, 어려운 손절, 짧은 수익, 긴 손실입니다. 늦은 진입부터 보게 되면 왜 항상 진입 타임을 놓치는 걸까? 기회를 보면서도 망설이다가 이미 늦어버린 후에야 포지션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어려운 손절. 손절 버튼 앞에서 항상 망설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결국 더 큰 손실을 만듭니다. 짧은 수익이고 긴 손실. 다 모든 트레이더들이 초보부터 중급하시는 분들도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수익은 조급하게 청산하고 손실은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이익과 큰 손실의 반복으로 계좌는 점점 녹아가겠죠. 이번 강의는 버튼을 누르는 법이 아니라 누르지 말아야 할 순간을 가르칩니다. 매매의 본질은 실행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일단 진입 먼저, 계획은 나중. 꼭 충동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나서야 전략을 세우거든요. 손절의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갈지 정하지도 않고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다음 수익 목표가 없습니다. 언제 청산할지 모른 채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음은 감정이 전략을 덮어버린다. 두려움과 욕심이 계획을 결국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 감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올바른 순서로 접근하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 젠트리움 매매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매매는 세 가지 원칙에 세워집니다. 이 원칙들은 순서가 있으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생존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손절이 먼저다. 포지션을 잡기 전에 손절 지점을 먼저 결정합니다. 진입보다 탈출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진입은 조건이다. 예감이나 느낌이 아닌 명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진입합니다. 세 번째, 청산은 계획이다. 수익 목표와 청산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감정이 아닌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진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진입은 지금이 오를 것 같아서 진입하거나 다들 매수하니까 따라서 진입하거나 뉴스에서 좋다고 해서 진입하거나 이건 잘못된 진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이 올바른 진입이냐? 저희가 생각한 준비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들어간다. 또 하나 구조상 현재 그 차트의 구조상 확률이 유리한 지점이다. 이때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리스크 대비 보상이 충분할 때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진입입니다. 진입은 예측이 아닙니다. 진입은 확률이 유리해지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진입을 꼭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시장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률이 높은 곳에서 베팅할 수 있는 것 뿐인 거죠. 진입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진입은 세 가지 차원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감이 아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구조 차트의 흐름을 봅니다. 추세 방향을 확인하고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그리고 또 고점과 저점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횡보장인지 추세장인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조가 안 보이면 진입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심리 부분입니다. 심리 부분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펀드 입이 상태를 보시고 롱이나 숏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 체결 약정 OI의 증가 감소 여부를 파악하시고 사람들이 몰린 방향을 먼저 파악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많은 쪽이 위험한 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타이밍입니다. 진입 시점을 이제 포착하는 방법인데요. 지지선, 저항선 반응을 확인하시고 거래량의 변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짜 돌파인지를 꼭 체크하시고요. 이 조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 시에 진입을 고려하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고려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손절에 대해서 한번 재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손절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패배다, 실패다, 아, 내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인식이고요. 진짜 손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결국 손절은 저희 보험료거든요. 보험료라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생존 도구, 살아야 되니까요.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손절이라는 게 저희가 생존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좌를 보호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절은 저희가 틀렸다는 어떤 선언이 아니라 손절은 계좌를 지키는 행동이거든요. 모든 진입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실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손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결국 손절을 피하려는 순간 저희들은 이미 시장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손절 위치를 설정을 어떻게 하고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조가 무너지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차트에서 명확히 여기 오면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를 제가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이 아닌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세우시고요. 손절 위치를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진입하기 전에 손절가를 먼저 정하시고 이제 거래소에다 이제 손절 주문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실시간 판단엔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거래소에 손절가 주문을 걸어 두셔야 됩니다. 스탑 로스라고 하죠. 다음은 이제 감정의 개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제 손절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청산이 되거든요. 이때 조금만 덜하는 생각을 할 여지를 주시면 안 됩니다. 걸어 놓으시고 청산되면 이제 손절되면 이제 나오시는 구조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한 번의 큰 손실은 아무리 10번의 작은 수익도 다 지워버리거든요. 참 의미 없습니다. 10번을 조금 먹어서 10번을 수익을 내놓고 이 손절을 못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큰 손실로 그냥 그동안 벌었던 걸 다 날리거나 아니면 청산까지 가고 계좌가 깡통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결국 저희 트레이더는 이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다. 이렇게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청산 전략에 대한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청산에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부분 익절이 있습니다.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일부만 청산하고 나머지는 추가 수익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고정 익절이라고 미리 정한 목표 가격에서 전량을 청산하는 이제 방법이고 추적 익절이 있습니다. 트레일링 스톱으로 이제 수익을 보호하면서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익절도 계획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욕심은 이제 수익을 파괴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이게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손절도 어렵지만 사실 익절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이익은 조금 보고 손절은 손해는 끝까지 가다가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거든요. 꼭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이렇게 말은 쉬운데 다들 안 되시더라고요. 꼭 이거 지켜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실력은 안 하는 매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건이 안 맞으면 관망하는 게 좋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움직여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횡보를 하더라도 저희가 들어가려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지켜볼 뿐인 게 가장 좋고요. 기회는 매일 오지 않는다. 좋은 매매 기회는 이제 드뭅니다. 그래서 매일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이 장이 열리고 매일 1년 365일 24시간 열리는 장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조급해 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몇 번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실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 들어가는 것도 매매다. 포지션이 없이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거든요. 저희가 롱 포지션에 들어가고 숏 포지션을 잡는 것만이 이제 매매가 아니라 관망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실전 매매에 대해서